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하체 비만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체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비만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체중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체중 근육이라는 거는 체중으로 인해서 발달한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40kg의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 바벨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살이 쪄서 100kg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번 앉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100kg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어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이었던 시절에는 40kg이 추가된 100kg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는데 체중이 100kg이 되면 100kg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근육에 강한 부하를 주고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커지고 강해지는데 체중이 높아지게 되면 무거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근육에 강한 부하가 걸리고 자주 사용하면서 점점 커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바디 검사에서 근육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무거운 몸을 움직이면서 체중 근육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바디 검사를 받게 되면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높게 나오니까 여자는 근육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나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근육량이 이렇게 많네. 나는 뭐 근육이 쉽게 생기는 체질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근육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체중이 높아지게 되면 체중 근육은 발달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 근육량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근육이 쉽게 생기는 체질은 아닙니다. 자, 체중으로 인해서 발달하는 체중 근육은 늘어지는 뱃살을 버티기 위한 가슴 근육, 몸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등 근육, 팔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팔 근육, 이렇게 몸 전체의 근육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서 하체의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달한 하체의 체중 근육이 피하 지방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미용 체중 2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고 근육을 덮고 있는 지방인데 피하 지방이 많은 상황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근육이 바깥쪽에 있는 피하 지방을 밀어 올리면서 해당 부위가 굉장히 굵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근육으로 크게 발달한 하체 근육이 하체 피하 지방을 밀어 올리면 당연히 하체가 굉장히 굵어지게 되는 거고 이러면 하체 비만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육이 생기면 피하지방량 줄어든다면서요. 체중 근육으로 하체 근육이 늘어나면 하체 피하지방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피하지방은 외부의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과 체온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몸을 보호하는 옷의 역할을 하는데 근육은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니까 근육이 많은 상태에서 피하지방도 많으면 체온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피하지방량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육을 사용해서 열이 생기고 이 열 때문에 체온이 높아지는데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이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피하지방이 이걸 막고 있으니까 몸 입장에서는 피하지방이 방해가 되고 그래서 피하지방이 줄어드는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사용해서 몸 안에 열이 생겨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피하지방 영상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조금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사우나에 들어가 있거나 옷을 많이 껴입어서 더운 생활을 하면 피하지방 빠지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몸 밖을 덥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열이 생겨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근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에서 열이 생겨나지 않고 열이 생겨나지 않으면 피하지방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몸이 무거울수록 몸을 잘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자, 이런 몸의 반응이 귀찮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흔히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찌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날씬했을 때는 활동성이 좋았던 사람이 비만이 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비만이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활동성이 좋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비만인 경우에는 몸을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많아도 근육에서 열이 잘 생기지 않고 그래서 피하지방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쩌다 한번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근육량이 많으니까 열이 많이 생기는데 많은 피하지방으로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하체 비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체중 근육을 발달하게 하는 무거운 체중이 원인이기 때문에 비정제 음식 식단으로 체중을 줄이시면 됩니다. 체중이 무거워지면 체중 근육이 발달하지만 반대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체중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비정제 음식이 뭔가요? 가공된 음식을 정제 음식,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비정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기를 갈거나 다져서 만드는 햄, 소세지, 패티 같은 가공육은 정제 음식이고 생고기를 그대로 구입해서 먹는 거는 비정제 음식에 해당하겠죠. 비정제 음식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하체 비만이 된 거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체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체중 근육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체중이 정상 체중인데도 다른 원인으로 하체 비만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체중이 정상 체중인데 하체 비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하체 비만 2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